안녕하세요. 출판사 글의 라윤인입니다. 오늘도 다시 읽는 토익 기출 복화 단어장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 6, 절반을 먼저 시작할 거고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출판사 글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한 가운데 업로드한 동영상을 하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신이 바나나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를 클릭하시면 중간쯤에 방향키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키 하나를 클릭해서 블로그 주소에 하이퍼링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결 앱 가운데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브라우저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에 연결이 되고요. 카테고리에 클릭을 하셔서 제일 밑에 있는 2022년에서 토익 복화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 목록형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목록형에서 데이 6을 찾아주세요. 2부가 아니라 데이 6. 그럼 이런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다들 이런 화면을 보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rest입니다. 이 rest는 have a rest라는 동사구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휴식을 취하다, 그리고 명사로는 휴식 혹은 나머지 이런 뜻이 있어요. 보통 앞에 리 같은 경우는 다시라는 의미고요. 뒤에 st라는 전미사가 붙었는데요. 리는 어떻게 보면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 뒤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감기를 할 때 이 re라는 접두어의 의미가 쓰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하다의 이 decline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again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st는 우리가 straight라는 뜻 아시죠? 이 straight는 직선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직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대단히 복잡한 생각이 엉키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다시 풀어서 일자로 만들어야만이 다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죠. 휴식을 취한다는 건 엉켜있는 실타래를 다시 일자로 만드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휴식은 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rest, 휴식을 취하다입니다. exhibition. 그래서 exhibition, x는 밖으로라는 out의 의미이고요. hibit은 혹시 hobby 들어보셨어요? What is your hobby? 그래서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hibit은 오래된 활동, 인간 본연의 오래된 활동을 의미해요. 그리고 션, TIO에는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오랫동안 회귀양식으로 고착화된 것, 인간의 고유한 활동인 거죠. 근데 뭐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남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이나 혹은 유물이나 오래된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자신의 어떤 위세나 존경을 과시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내보이게 하는 인간의 오래된 행위 양식인 것, 바로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을 앞에 장승을 이렇게 세워놨었잖아요. 저는 그 오래된 장승을 세워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구신을 멀리하고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행위 양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술 양식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음, 이집트에 스핑크스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장승이나 해태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그리고 celebrity입니다. 이 celebrity에서 cel는 대단히 다양한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 bright에서 bright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고
또 ty라는 y에서 명사형 전미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selle가 뭐냐면요. selle는 elaborate 들어보셨어요? 이 c를 조금 보면은 요 c 뒤에 e를 보시면 여기서 e를 a라고 고쳤을 때 elaborate 해서 이 L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elaborate가 뭔가 갈고 닦다의 동사거든요. 그리고 bright에서 bright, 불빛이나 혹은 그것을 혹은 빛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빛이라는 건 되게 영광이나 영예로운 일 혹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 좋은 일이죠. 그리고 ty는 명사형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갈고 닦고 그것이 빛이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숙련된 상태로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명사 혹은 유명인사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명인이라는 건 유명인사 혹은 명사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live입니다. live는 L-I-V-E입니다. live, 살아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인데 방송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살아있는 생방송인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소생하고 있는 이런 뜻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생방송 중인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life에서 변형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improvise입니다. 이 IM의 근원은 사실 IN이거든요. IN은 안으로란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나쁜, bad나 wrong thing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이란 뜻도 있고요. 반대의란 against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provise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분절해서 조금 더 보면 찬성하는 그리고 bias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찬성해서 보다 이런 건 뭘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대단히 조금 찾아가는 게 좀 어려워요. 나쁘게 해석해서 보다. 그러니까 조금 삐딱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뭔가를 바라보면 즉흥적으로 하고 즉석에서 만들다. 이건 조금 뭔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기원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프로바이드로 연결을 시키면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생산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즉석에서 만드는 거죠. 이 즉흥과 즉석이라는 건 전혀 뭐다? 계획된 게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계획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바로 즉흥적으로 하다, 즉석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즉석으로 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 뭔가를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즉석에서 만드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안으로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반대로란 뜻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찬성하고 보는 거죠. 근데 찬성하는 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꾸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즉흥적으로 하고 싶죠. 그리고 즉석에서 만들기가 쉽죠. 왜냐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의견이 다를 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혹은 그 반대하는 의견을 전면적으로 비판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보통 의견이 다를 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거나 두 번째는 반대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도 뭐예요? 즉흥적인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이 봤을 때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내 의견은 찬성해줬으면 좋겠는데 즉흥적으로 뭔가 본인의 주장을 계속 관철하는 것으로 보이면 뭔가 뭐지? 왜 즉흥적으로 저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의견을 계속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제안한 사람의 의견만 계속 수용하듯이 얘기하면 뭔가 저 사람은 생각이 있나? 왜 내 의견에 다 찬성하는 거지? 자기 신의 의견은 없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즉흥적으로 하다, 즉석에서 하다라는 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말이 어려운데 결국에는 제공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 어떤 사람의 의견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본인의 프로듀싱, 제안을 하고 제작을 하려면 확실하게 본인의 의견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혹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끔 받아들여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의 고집만 관철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한된 의견을 수정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거나 비판적 사고 없이 그게 그냥 뭐랄까요 조율이 되지 않는 거죠. 즉흥적으로 행위 양식을 정해서 그냥 그것만 쭉 밀고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즉흥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즉흥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하는 행위 양식은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되게 도식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생산된다는 의미는 오래된 계획 속에 있는 건 거예요. 결국에는. 아닌가요? 누구나도 계획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자신의 의견을 어떤 계획을 갖고 상대방에게 관철시킬 것인가. 근데 그게 즉흥적이지 않게끔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대단히 오랫동안 생각해 온 거고, 근데 당신에게 받아들여지게끔 하고 싶다라는 충분한 저의와 뭐 성의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진실성이 혹은 어 뭔가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즉흥적이라는 건 또 되게 상대적 개념이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건 대단히 오래된 계획이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자신의 구축되어 있는 연습과 시각과 계획이 충분히 있다라는 진정성을 드러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마다 프로바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보고 뭘 느꼈냐면,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내는 아웃풋이 상대방한테 인사이트를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는데 조금 자극제가 되고 뭔가를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즉흥적이지 않게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이디어가 됐고 어떤 사업이 되든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숙련된 기법과 훈련으로 준비해왔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프로바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이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진정한 생산하다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단순히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세요 라는 되게 도식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메시지, 어떠한 그런 후렴구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획적이라는 게 계획적으로 설득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계획적인 어떤 건설적인 사업 어떤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히 이 단어 때문에 받은 인사이트가 오늘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 popular. 이 popular는 팝은 팝업창을 생각해 보시면 눈에 탁 하고 드러나죠. 그때 의성어로 팝 하고 느껴지는 그 소리의 그 행태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ULAR 같은 경우는 형용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눈에 딱 하고 드러나는 이런 의미로 인기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도 이건 뭐다? 대단히 인기가 많은 거예요. 대단히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인기가 있고 누구나 다 눈에 팍 하고 눈에 띄는 이런 뜻이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Last,
쉬다, 휴식하다, 휴식 나머지. exhibition, 뭐 밖으로 여기서는 안 보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안 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 제가 이거는 exhibit을 이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hibit이라고 해서 잘못은 아니고 지금 해석하고는 좀 달랐네요. 옛날 해석은. 이때는 제가 사전을 막 검색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hibilization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문명이라는 hibilization에서 inhibit, 음, 정착시키다, 정착하다, inhibit 같은 단어에서 지금 가져온 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inhibit을 오히려 그 예시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안 보내는 게 아니고 밖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전시회고요. celebrity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유명 인사, 명사입니다. 그걸 live 하면 생방송인, 그리고 improvise, 즉흥적으로 하다, 즉석에서 만든다, popular 하면 유행하는, 인기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 볼게요. donation이에요. donate 기부하다. 거기에 TION 하면 명사형 전미사에서 기부가 되고요. 또 기증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앞에 보시면 do라는 게 우리가 대동사라고 해서 뭐뭐 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nation이라는 게 명사형 전미사로 국가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 국민이 하는 것, 그건 바로 기증, 기부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든 게 기증, 기부 한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비스, 복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복종이라기보다는 뭔가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뭐 국방의 의무, 세금 납부의 의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기증기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lumni입니다. alumni. 이 alumni는 혹시 알루미늄 들어보셨나요? 알루미늄?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이 R이라는 게 어느 어드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away라는 의미이거든요. 어드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까이 혹은 이동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혹은 뭐뭐로 멀리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이 어드는 이동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룸이라는 의미는 luminae 하면은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빛나고 대단히 반짝이는 그 무엇인 거죠.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는 복수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왔는데 그게 뭐다? 빛이 막 반짝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alumni라는 게. 하늘에 떠 있는 총총 있는 별 같은 것들이 막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alumni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들이 바로 이제 빛이 막 반짝이는 것들. 그게 동창생들, 졸업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졸업식 그 졸업 앨범 보면은 얘 누구였는데 그러면서 막그 증명사진 같은 거 보잖아요. 그 친구들이 한 명의 다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 빛나고 있는 뭔가 유명 인사들, 스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present입니다. 이 pre는 이전에라는 뜻도 있고요. 먼저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sent는 보내져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내져 온 현재란 뜻이고 현재 있는 중인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제시하다 혹은 출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Please present your identification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 당신의 뭐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뭐 이런 거.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주다, 제시하다가 present의 동사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출석하다, 학교에 뭐 출연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을 얘기할 때 현재의란 뜻도 있고요. 또 참석한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 admission입니다. 이 alumni 앞에 AL하고 이 AT, 어떻게 보면 away라고 해서 어딘가에 이동한 걸 의미하고요. mission이라는 거는 자신이 맡은 일이나 임무를 의미하죠.
그래서 직분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직분에 와닿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드미션은 입학, 허가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학 혹은 입장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뭔가가 들어온 거죠. 어드미션 됐다라는 건 어딘가로 들어와서 입학이 됐고 그리고 그 입장, 어딘가의 장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입장이다 해서 명사, 여기 IOM 보이시죠? 명사형 전미사니까 입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banquet입니다. 이 banquet은 우리 그 뱅크 기억나시나요? 이 뱅크가 앞에 우리 은행 가잖아요. 그 은행의 뱅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어, 이 끝에 UET 보이시면 ET가 바로 뭐다? 명사형 전미사예요. 이거는 QUET 같은 경우는 뱅퀴트 할 때 퀴즈는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만두다의 QUIT 아시나요? quit. 그것도 비슷한데요. 그만두다 라는 뜻도 있고 또 프랑스어에서 quit 하면은 어떠한 것이란 명상 전미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뱅크라고 하면 제방 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인 것인데 사실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뱅크가 자금을 중간에서 현금 달러를 가지고 현금 유동성을 조절하는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지급을 위한 그 현금을 언제든 보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현금 지급률, 준비 지급률을 항상 조절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뭔가 돈이라는 개념이 물이라고 봤을 때 이 퀴이라는 게 그만두다, 떠나다, 나가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ET는 명사형 전미사거든요. 그러면 물이 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뱅크 안에 물처럼 돈이 대단히 많이 고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고 안에. 근데 그 quit, 그만두고 나가다. 돈이 막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명사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연애이고 파티인 거예요. 연애 파티에선 사람들이 노래를 크게 틀고 막 뭔가 대단히 뭔가 시끄럽게 본인의 스트레스 같은 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장기 자랑을 막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평소 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비즈니스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토론을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묶여져 있던 금고 안에 있던 돈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물처럼 제 방에 이렇게 모여있던 물이 터져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뱅크잇이라고 하면 물처럼 고여있던 방둑 안에 고여있던 물들이 이제 돈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그게 튀어나가죠. 퀴트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연애이고 만찬이구나. 그런 뜻이 네, 들었어요. 그리고 anniversary 하면 어, anniversary는 an 보면 an 같은 경우는 하나의라는 정해지지 않은 관사죠. 그래서 단수의, 홀수의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거든요. 거기서 anniversary에서 versary는 명사형 전미사죠. 그리고 universe 보이세요? 여기 안에 우주의, 어디서든지 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디서든지 간의 의 것.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여기서는 반복되는 효령구 이렇게 제가 verse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르게 보면 뭐다? universe. 우주의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날인 거예요. 뭐예요? 내가 태어난 거예요. 혹은 누군가의 존재가 중요한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게 기념일인 거예요.
여기선 저는 이제 벌스 때문에 후렴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니버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독의 오직 하나인 것, 우주 속에서. 그게 이제 기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두 번째 장 다 읽어볼게요. Donation, 기증기부, Alumni, 동창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Present, 제시하다, 현재의 참석한, Admission, 입장, Banquet, 연회, 만찬, Anniversary, 매년 하루 반복되는 날, 기념일. 그 다음 required. required의 re는 다시란 뜻이고요. again이란 뜻이고 require 같은 경우는 question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다고요. ed는 뭐뭐이 되니요. 다시금 질문되어지는 것, 필수적인, 필요로 하는 혹은 의무적인 이란 뜻이죠. 그리고 succeed 하면 serve에서 변형된 거예요. serve는 부차적인 것 혹은 부수적인 것. 그리고 seed는 뭐죠? 흩뿌리다,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뭔가 씨를 막 뿌려서 음티우는 행위죠. 그죠? 그게 왜냐면 ed는 동사형 전미사예요. eed. 왜냐면 동사를 만들 때 끝에 eed를 만들어서 과거 분사를 ed를 붙이거나 과거형을 만들 때도 이렇게 ed를 붙이고 또 e를 두 개 붙여서 동사형을 만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차적이나 중요한 우리 서브젝트처럼 주요한 어떤 씨를 뿌리는 행위를 하다 해서 성공하다, 뒤를 잇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부차적으로 계속 뭔가 씨앗을 막 뿌리는 게 성공하는 거구나 라는 뜻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콜렉션입니다. 이 콜렉션은 콜렉트 보이세요? 모으다. 근데 콜이 코라고 해서 공동의, 함께 공동의, 렉트가 전화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션, ION이 명사 전미사죠. 그래서 그래서 함께 뭔가를 전하다도 있지만 뭔가 렉트라고 하면 볼까요? 가려 뽑는다는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렉트는 select, 선택하다처럼 무언가를 집어내고 전화하고 소통하는 개념일 수 있겠죠. 그래서 collection은 함께 집어내고 소통하고 통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소통되고 뭔가가 수집되는 행위구나. 그래서 수장품, 수집물, 징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렉트는 obtain, 얻다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품, 수집물, 징수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 fundraising입니다. fund는 자금이란 뜻이고요. 또 동사로는 자금을 대다란 뜻이 있어요. 근데 raising은 먼저 raise부터 볼게요. raise가 붙으면 뭔가를 기르다 그리고 들어올리다 라는 의미고요. 거기에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나 명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고요, 보통. 그러면 뭔가를 기르는 것이 되거든요. 아니면 기르는 것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중간에 슬롯이 된 거 보이세요? 명사와 명사를 이을 때 보통 쓰거든요. 그러면 자금을 기르기 이렇게 돼요. 자금을 기르기. 그러면 자금을 키우고 자금을 기르는 것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모금 행사를 말해요. 그래서 모금이란 뜻이고요. 레주메는 리가 아까 전에 뒤로 혹은 다시란 뜻이죠. 그래서 리이는 다시란 뜻이고요. 슝은 저번에도 레주메 하면서 봤는데 기억나세요? 이 레주메에서 레줌은 우리가 그때 썸 하면서 총계 합계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금 모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명사형 전미사이기도 하고 끝에 이가 붙어서 이제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레주메는
또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라고 동사로 써야 돼요. 다르게는 이력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력서 혹은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 다시라는 어게인 보이실 거고요. 썸, 총계, 합계하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금 총계하다, 다시금 재개하다, 다시금 다 합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issue입니다. issue는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동사고요. 여기 앞에 이 I 혹은 IN이 안으로란 뜻 혹은 반대의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안으로 소송이 제기되니까 뭡니까? 대단히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나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발행하다 혹은 잡지에서 몇 호, 2호, 제1호, 3호, 4호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뭐뭐호 이렇게 되고 문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뭔가 우리가 잡지나 신문이나 발간물이나 뭐 학회지 같은 거를 발행하다, 발간하다 이런 게 있고 또 이슈가 볼륨 1, 볼륨 2 이렇게 몇 호, 몇 권, 몇 권, 1권, 2권, 3권처럼 이슈도 뭐몇 호, 뭐 2호, 3호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슈, raise the issue 하면은 뭐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address the issue 하면 어떤 문제나 쟁점을 제기하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ddress the issue 혹은 raise the issue 이렇게 읽어주시면 명사로 쓰인 거고요. 또 issue the magazine 하면 매거진을 발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first issue 하면 첫 번째 호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required 필수 의무적인 succeed 성공하다 뒤를 잇다 collection 모두 얻음 소장품 수집물 진수 fundraising 하면 모금 resume 재개하다 시작하다 issue 하면 발행하다 제호 문제 쟁점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장이네요. subscription입니다. subscription은 먼저 서브가 subject처럼 부차적인데 중요한 것. 그래서 부차적인, 중요한, 스크립트가 색이다거나 색이는 scribe, 갈겨 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 어근이고요. 그리고 tio에는 명상 전미사예요. 그래서 주요하게 갈겨 쓴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다 할 때 그 구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차적인데 중요한 것을 갈겨 쓴 것. 그게 뭐다? 구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우리가 받아본다라는 개념은 중요한 것 혹은 부차적인 것을 갈겨 쓴 것을 계속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의 의미는 부차적인 갈겨 쓴 것. 그것을 우린 받아본다. 구독.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죠. 여기서는 아니면 스크립트를 시나리오 혹은 원고라고 보고 부차적인 원고 이렇게 보고 구독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appear입니다. appear은 AP, AB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AB는 from 그리고 about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또는 무엇에 대하여 보통 O하고 OB 들어보셨을까요? 혹은 A, B 들어보셨을까요? 거기서 A, B랑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A, B. 그래서 A, B가 from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변형돼서 A, P, D의 소리가 P열이잖아요. 그러니까 A, B, P 소리로 변형이 돼서 뭐뭐에 붙어. 어디로 붙어져. 그러니까 P열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fear이 아니고 p열이거든요. 그리고 이 피어 같은 경우는 칼끝 같은 개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껍질을 벗기다의 의미 페어하고 제가 다시금 볼게요. 저는 이걸 보고 우리가 장군들이 들고 다니는 칼 있잖아요.
그거랑 한번 봅시다. 필요 보시면은 배라는 개념도 있고요. 배. 그러니까 조롱박과 같이 생긴 배. 이런 배도 있고 배 모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 우리가 먹는 배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 선인장의 어떤 피어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피어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좀 칼끝처럼 솟은 날카로운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음, 좀 날카로운 좀 그 뭐랄까 그 돛담배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돛담배 이렇게 나타내는 어, 돛담배 돛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돛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솟은 것이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피어리라고 하면 위로 이렇게 솟아서 드러나다 이렇게 외웠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부터의 기원인데 피어리란 게 저는 이제 배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도 있지만 먹는 배도 있고 또 선인장도 있는데 뭔가 피어라고 하면은 칼끝처럼 날카롭고 송곳니처럼 날카롭고 아주 위태로운 곳.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정점을 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다, 출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드러내다와 껍질을 벗다는 사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니고 피어라고 하시면 저는 배에 돛담배 있는 그 뭐죠? 음, 돛담배에 달려 있는 그 삼각형의 닷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게 기원이 돼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삼각형이거든요. 그 삼각형이 어때요? 멀리서 보이죠? 왜? 옛날엔 어땠어요? 적군이 오는 거를 배를 타고 오는 적군의 돛담배 돛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 돛을 보고 저게 사람이 오고 있어.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얼이 뭐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accompany입니다. 이 accompany의 이 AC는 똑같이 AD 혹은 AB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A, B인지 A, D인지 선택하려면 이 company를 보면 되겠죠? company가 뭐예요? 동료나 회사를 의미하죠. 그러면 A, B로 쓰이면 뭐뭐로 붙어고요. A, D로 쓰이면 멀리나 혹은 뭐뭐로 이동하다라는 뜻이겠죠. 저는 이제 뭐뭐로 붙어라고 쓰였다고 저는 여기에는 이렇게 적었는데 A, D로 써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A, B가 더 적절을 하겠죠? 네. 그래서 함께 이제 하는 거죠. 왜? 동반하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from 기원을 하는데 그게 동료들로부터 나올 때 뭐죠?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다니는 거죠. 그래서 동방하다, 동행하다. 그리고 addition에서 edit이 편집하다잖아요. 그리고 이 dic이라는 건 딕셔너리에서 딕트에서 나왔거든요. 말하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이 d가 education의 edu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이면서 빛이 나오는 에디션, 그, 에디션에서 판형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education의 edu의 근원이 있고 그게 뭐다? 판형으로 나온 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되는 것, 그게 뭐예요? 어떠한 책의 판, 그리고 어떠한 책의 형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행물의 판이다. 그리고 specifically 하면 이 only가 or까지 A, L까지는 형용사형 전미사고 ly는 부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뭐뭐으로라고 끝나면 좋겠고요. specific은 구체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펙 들어보셨어요? 이 스펙이 우리가 스펙이 어때? 라고 할 때 어떤 사용
사용하는 어떠한 양식 혹은 갖추고 있는 설명 가능한 능력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를 상품 설명서라고 하거든요. 그 상품 설명서를 영어로 바꾸면 스펙이 돼요. 영어로 바꾸면. 근데 그거를 보통 인간들한테 쓰면은 우리 요즘에 친구들한테 스펙이 어때? 라고 묻잖아요. 근데 그 스펙이 사실은 물건이나 기계들의 사용 설명서예요. 네. 그래서 IFI는 Y가 변형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화 만들다, 뭐뭐로 만들다예요. 뭐뭐화하다. 우리가 한자에 델화자 아시나요? 델화는 우리가 문화 들어보셨어요? 문화의 화자거든요. 그래서 specify 할 때 이 specific은 구체적인이라는 뜻인데 그게 왜 나오게 됐냐면 상품 설명서 같이 구체적이에요. 근데 뭐뭐처럼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상품 설명서처럼 만드는 것으로이니까 대단히 구체적인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분명히, 특히, 특별하게. 이게 뭐냐면 되게 스페셜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스페셜.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상품 설명이 가능하게끔 구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specifically라고 하면 특별하게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하다기보다는 구체적인 것인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거예요. 상품 설명서 같이 사람이 대단히 명확하고 그리고 명확한 것이고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nonymous는 unony는 사실 여기서 unony이 on 보이세요? an 부정관사예요. 그리고 이 님이 명사거든요. 그리고 ous가 형용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하나의 명사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인데 명사처럼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anonymous, 익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 숨어 있는 게 님 앞에 no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on 있고 no 보이세요? none. 이 하나가 있는데 on이나 on도 보이시죠? 근데 none 보이세요? 없는 거예요. 님이죠? 명사죠? OUS 형용사 전미사죠? 그러니까 하나인데 명사가 명사적으로란 것이죠. 근데 뭐다?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 없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왜? 익명이라는 건. 익명이라는 건 하나가 아닌 것처럼 있는 거예요. 익명은 어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는 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결국엔 익명을 안 쓰고 실명을 쓴다는 건 뭐예요? 나 오롯한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에 한 명의 존재이다. 한 명의 존재로서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조금 오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검색을 해보죠. 스페시피컬이랑 스페셜이랑 헷갈린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아, 특별하게가 있네요. 특별히, 네, 특별히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까 전에 peer 이거 헷갈렸던 게 pair하고 헷갈린 거죠, 지금. 그죠? 그거랑 헷갈렸고 이게 결국엔 pair이 아니고 peer여야 되는 거고 고쳐야 되는 게 이거 pair이랑 peer랑 헷갈렸고 그리고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렉트도 한번 찾아볼까요? 렉트 lecture에서 하면 좋겠네요. lecture 오히려 그게 더 쉽네요. 지금 저는 전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렉트라고 하면 뭔가 녹음하다 혹은 뭐 전화하다, 말하다 이런 의미여서 lecture.
강의라고 보면 좋겠네요. 그 렉처로 한번 제가 이걸 수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뱅킷도 퀴에서 퀴트도 있겠고 퀴하면 자격이나 자격이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뱅크에 자격이 있는 이런 건가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상한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제가 이 6-1 이 부분은 일부는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놓아 볼게요. 네, 여러분. 네, 그럼 오늘까지 라토익 복화 다시 읽는 해커스 토익 기출 복화 데이 6-1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로 또 강의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출판사 글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토익 기출 복화 분석 스크립트와 그리고 한자 해설 학습지도 함께 읽어보시면서 중국어와 영어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를 기원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출판사 글의 나경인이었습니다.